온갖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고 약을 꾸준히 챙겨 먹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세포가 굳어버리면 몸은 흡수 대신 축적을 택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장 지방과 혈당 불안정,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대학에서 생화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노년층의 체액 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어요. 특히 6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세포막 투과성과 이로 인한 대사 장애 문제에 대해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죠. 오늘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분은 절대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올바른 소금, 적당한 농도, 정확한 시간에 마시는 소금물은 오히려 우리 몸의 순환을 다시 살려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포가 영양소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영양제를 챙겨도 세포막이 굳어 있으면 소용없거든요. 마치 문이 굳게 잠긴 방에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놓아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자주 붓는 분 계신가요? 며칠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어르신이었는데요. 밥 대신 채소죽만 먹고 아침마다 약도 꼬박꼬박 챙기셨대요. 그런데도 배는 여전히 북처럼 나오고 혈당은 늘 높게 나왔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본인은 식단과 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세포가 이미 굳어서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스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물을 부어도 겉으로만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께 제안했던 것이 바로 아침 소금물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죠. 소금은 몸에 해로운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천일염으로 만든 묽은 소금물을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얼굴 붓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변비가 개선되었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허리 둘레도 2cm나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이런 악순환이 조금씩 풀리는 장면을 여러 번 봤거든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 결과는 정말 크고 분명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뱃살과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뱃살과 혈당에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그리고 신장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진해지고 혈당도 더 높게 측정되는 거예요. 한국노인생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0%가 아침 혈액 점도가 높아서 피로와 두통을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68세 박영수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이분은 아침마다 물 대신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커피 속 카페인이 몸의 수분을 더 빼앗아가면서 혈압과 혈당이 함께 불안정해졌던 거예요.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묽은 소금물로 먼저 수분을 채워주셔야 해요. 다만 단번에 많은 양을 벌컥 마시면 위가 놀라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침에 물 대신 차나 커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순서를 바꿔보세요. 정제염 문제도 심각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하얀 소금은 염화 나트륨만 남아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미네랄을 전혀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일본 노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정제염 위주의 식습관은 당 대사 장애 위험을 1.5배나 높인다고 해요. 65세 김순자님은 소금은 피한다고 하시면서도 반찬 국물에 숨어있는 정제염은 놓치고 계셨어요. 몸에서는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계속 짠맛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정제염만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미네랄이 다양한 소금을 선택하셔야 해요. 다만 양은 늘 소량 하루 1g 수준을 지켜주세요. 혹시 소금은 줄였는데도 붓기나 갈증이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소금 종류를 바꿔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이 굳어지는 것도 큰 문제예요. 세포막이 굳으면 영양소와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도쿄 대학 연구에서 55세 이상은 세포막 유연성이 30%나 줄어든다고 발표했어요. 72세 이정자님은 늘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목이 마른 거였죠.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타면 삼투압이 맞춰져서 세포로 흡수가 훨씬 빨라져요. 다만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은 흡수 속도를 방해하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도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른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물만 마실 게 아니라 적절한 전해질을 함께 보충해 주셔야 해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카페인도 정말 위험해요. 공복 카페인은 위를 자극하고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 가거든요. 국내 시니어 건강조사에서 아침 커피 습관이 있는 분의 65%가 더 잦은 변비와 갈증을 호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58세 박현우님은 아침마다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혈당이 들쭉날쭉했어요. 커피 속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혈당을 올리는 거죠. 커피는 식후에 드시고 기상 직후에는 소금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선택하세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증상이 있는 분은 더욱 피해야 해요. 혹시 오늘도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순서를 바꿔보세요. 불규칙한 배변 문제도 심각해요. 장은 아침에 자극을 받지 못하면 하루 종일 무겁고 답답하거든요. 한국 노년층 절반 이상이 아침 변비를 호소하고 있는데 수분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요. 74세 최명자님은 아침마다 변이 막히면서 뱃속이 답답해서 하루가 정말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변비가 있으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그게 또 뱃살과 혈당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아침 소금물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연스럽게 시작시켜줘요. 다만 지나치게 짜게 마시면 장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폭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농도를 지켜주세요. 오늘 아침은 편안하게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불편하신가요? 편안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세포 노폐물 정체 문제예요. 세포가 굳으면 노폐물이 쌓여서 염증과 피로를 부르거든요. 2020년 한국생명과학연구보고에서 미네랄 불균형은 만성 염증 지표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70세 김영호님은 잦은 피로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꾸준히 소금물을 마신 뒤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한 잔으로 세포 청소가 시작되도록 돕는 거죠. 다만 효과는 몇 년 쌓인 습관이기 때문에 최소 몇 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해요. 여러분도 몸이 무겁고 쑤신 느낌 자주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포 속 노폐물 정체를 의심해 보셔야 해요. 이처럼 아침 습관 하나가 뱃살과 혈당을 크게 좌우해요. 이제 반대로 아침 소금물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뱃살이 줄어드는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세포가 제대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이 확 줄어들어요. 몸이 축적 모드에서 소비 모드로 바뀌는 거죠.
다만 식습관과 가벼운 활동을 함께 관리해야 효과가 오래가요. 아침 소금물은 200ml에 소금 1g 비율을 꾸준히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허리 둘레 변화를 기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숫자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달라져요. 혈당 안정화 효과도 정말 놀라워요. 세포막이 유연해지면 혈중 포도당이 에너지로 제대로 활용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다만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셔야 몸이 리듬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최근 공복 혈당이 들쭉날쭉 하셨나요? 그렇다면 세포막 투과성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기 감소 효과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적절한 미네랄이 삼투압 균형을 맞춰서 세포 안팎의 물길이 정상화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붓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돼요. 다만 심한 부종은 신장이나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2주 정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얼굴과 손발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붓는 편이신가요? 매일 아침이 다르다면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피부와 면역 회복도 눈에 띄게 나타나요. 세포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면역 반응도 강해지거든요. 작은 상처나 염증이 빨리 낫기 시작하고 감기도 덜 걸리게 돼요. 다만 단기간 효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 변화를 바라보셔야 해요. 충분한 수면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요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포 회복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어요. 변비 완화는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변화예요. 소금물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친 농도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묽고 따뜻하게 타서 천천히 마셔야 장이 편안하게 반응해요. 여러분은 최근 며칠간 배변이 편안하셨나요? 규칙적인 배변은 건강의 기본이에요. 이처럼 한 잔의 습관이 몸 전체의 순환을 다시 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는 생각, 소금은 무조건 해롭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 몸을 더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런 거예요. 따뜻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을 정확한 시간에 마시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세포를 유연하게 하고 뱃살과 혈당, 부기와 변비까지 동시에 완화할 수 있어요. 세포막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적절한 전해질이 그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지방은 계속 쌓이고 혈당은 더 불안정해져요. 세포는 더욱 굳어지고 노폐물은 더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만성 피로와 각종 염증으로 고생하게 돼요. 나중에는 더 심각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몸이 다시 흡수와 배출을 제대로 시작해서 활기를 되찾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게 돼요. 무엇보다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면서 자신감도 다시 생기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습관 하나로 말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몸이 바뀌지 않거든요.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이상은 지속해 보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00ml에 천일염 1g만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단 1g이에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짜지 않게 살짝 짠맛이 느껴질 정도로만 타세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세요. 그러면 세포가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게 있어요.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건강한 분이라도 처음에는 농도를 더 묽게 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 이후 3분 루틴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간단한 호흡법과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결합해서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아침 소금물과 함께하면 정말 시너지가 크더라고요.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하신 분들은 한 달 만에 허리둘레가 5cm나 줄어들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아침 소금물 습관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고 일주일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